이번에 할 얘기는 GS건설 자이가 단독 주택을 내놨습니다. 평당 한 700만 원 정도 할 거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건축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자이가이스트. 네. 자이는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죠. 전 자이에 살잖아요. 아하. 네, 자이에 살고 있죠. 아류를 만들어냈어. 이거 맨 처음에 그냥 딱 봤었을 때 우선 소감, 노사보도 봤지? 그냥 뭔가 일반적이다. 그냥 많이 볼 수 있는 주택의 모습을 띠고 있다 정도. 소장님들은 어때요? 어때요? 보면 성공할까? 이게 사업적인 마인드가 더 먼저인 것 같아요. 아, 성공할까? 자이가이스트 홈페이지에 들어왔더니 여러 가지 모델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네요. 근데 개발된 수준으로 보면 이 정도면 뭐 그건 좀 예쁜. 나보다 잘한다. 이런 건 지어진 것 같고 이거는 안 지어진 샘플 같고 이렇게 나올까 실제로도? 나올 것 같은데요? 모듈 크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몇 모듈 해서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변형할 수 있는 거 변형해주고. 오히려 이렇게 2개 상자처럼 붙이고 3개 붙이고 뭐 상자처럼 컨테이너 박스처럼 모듈화 돼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크기는 달라서 뭐 이게 걔를 조합해가지고 지붕 씌우는 방식인데 방이나 뭐 어떤 룸의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우리 금요일 날 한 강연에서도 질문이 나왔잖아요. 네. 이게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건축사들의 영역을 침범하느냐. 건축사들이 이걸로 인해서 지금보다 영업력이 떨어지느냐. 이렇게 표현하니까 가장 좋겠네요. 이게 성공 여부가 관련돼 있어서 그 주제를 제가 말한 거예요. 뭐냐 하면 저도 한 두세 업체랑 이렇게 모듈러 하우스를 개발하는 걸 해봤어요. 근데 어디서 부딪혔냐면 우선 비용이 그렇게 안 싸져요. 왜냐하면 저랑 개발했던 팀들은 꿈은 원대하나 영세했기 때문에 얘가 생산이 비슷한 것들을 계속 시스템 안에서 계속 많은 걸 생산해낼수록 수익이 나는데 공장도 세워야 되고. 그쵸. 예상으로 뭐 100개밖에 안 되는 맞아요, 그거 있어요. 네. 모듈러 200밖에 안 되면 뭐 이럴 때마다 수익률이 달라지고 그러면 평당가가 책정이 달라져야 돼. 근데 홍보력이 있고 자기가 자신 있으면 이것들을 좀 판매량을 많이 잡아서 생산 단가를 떨어뜨릴 수가 뭐 있는데 쌓아놓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영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표준화돼서 대량 생산하는 모듈러 하우스라면 오히려 대형 회사가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단가 부분에서 저희도 사업할 때 쿠도라고 있어요. 모듈 하우스가 있는데 찾아보면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도 모듈러 하우스를 농막이라고 그러죠. 타이니 하우스를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거기 관련돼서 그거를 진행을 하려면은 공장이 있어야 되고 그 재료를 쌓아놓을 그 창고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뭐 1년에 뭐 20개 이렇게 파는데 공장을 짓기 이게 마진이 안 맞는 뭐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거 사업성 검토하다가 끝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얘기가 나와가지고 두 번째는 모듈러 하우스니까 결국에는 사이즈들이 외곽 사이즈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보다 핸드메이드, 오더메이드에 더 유리해요. 성향이. 근데 디자인할 때도 좀 그래요. 외국에서는 좋은 디자이너가 갖고 있는 그 작품을 사실 사는 개념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의도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가 단독주택 설계해보면 알겠지만 의도를 그렇게 열심히 설계하는데 처음에는 듣는 척하다가 그래서 3D가 어떻게 보이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3D가 자기 마음에 들어. 그러면 진행이 편해요. 근데 3D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되게 힘들어져. 그런데 이게 분명히 모듈 여러 개의 샘플 하우스가 생기고 지금 디자인도 디벨롭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꼭 여기서 우리 집은 근데 좀 이렇게 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은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랬을 때의 그게 나오겠죠. 그 대응이 얼마나 자유로울까 어느냐 그리고 소비자 맞춤형일까. 소비자 맞춤형이 아니고 이 대형 회사의 논리로 넘어가게 되면 그게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것도 좀 역시나 당황스러운 건데 당황스러워. 시장을 네. 이제 저거 한 건데 예전에 한번 삼성 그 레미안이 아파트 삼성건설이 아파트 철수했잖아요. 인구수도 나와요? 네. 삼성건설에서 그러니까 왜? 그때 철수한 다음에 더 이상은 안 짓는지 뭐 그래도 필수적인 것들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삼성이 괜히 그 가장 큰 뭐 건설 자동차 중에서 건설을 접었겠어요. 레미안도 브랜드가 거의 뭐 1위 정도 되는 건데 그거 승계 작업 때문에 뭐 계열사 처리하는 거 접었어요. 오 오늘 진짜 다 폭파시키는 거. 일단은 거의 거기까지 가지 말고 알았어. 접었어요. 이제 자이에서도 이제 이 브랜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주택에 대한 기술력 이런 것들이 아파트에 쌓여 있었겠지만 그러면은 우리도 접을 거냐. 이거를 이제 공업화 주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프리패브리케이션 방식으로 공장에서 이제 벽체 단위로 만들거든요. 방 같은 하나의 어떤 한 칸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딱 결합이 돼 있으니까 옮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컨테이너랑 해서. 걔네들 옮겨가지고 이제 모듈 조합 형식으로
지금 현재 나왔던 게 한 50개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이거 조합하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가는 뭐 식당이 좀 좁다. 뭐 이런 것들이 평면에서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개선되겠죠. 이게 하우징 업체들이 원래 있었거든요. 이 국내에도. 그쵸. 지금도 가보면 거기다가 가는데 그거보다는 품질은 조금 그 하우징 업체들은 좀 외관 위주로 해가지고 목 구조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에서 짓는 방식이었거든요. 프리패브리케이션은 아니었어요. 아까처럼 공장을 가져야 되고 물류 체계를 가져야 되고 기업, 대기업 이 정도로 만들려고 하면은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이에서도 이거를 기존에 있는 그런 건설 시장을 놓치지 않고 아무도 안 했네? 내가 해볼까? 그리고 아마 종국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뭐 1년에 한 300채 져가지고 하나당 무슨 뭐 2, 3억 받아가지고 이 정도 해가지고 할 시장을 보고 들어갔을까? 다 이익이 아니잖아요. 매출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막 그런 이제 B2B? 뭐 단지급 있잖아요. 이렇게. 타운하우스나 이런 데가 돈이 될 것 같고 그런 거 몇 개와 개인 소비자들을 막 대응해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결국 저는 내수 시장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 돼요. 일본 정도 막 1억 정도 돼야 내수 시장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아파트에 좀 반해서 단독주택으로 왔는데 또 상품 같은 주택에 산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몇 개 지어지겠지만 똑같은 집들이야. 그런 거를 바라봤을 때는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레미안이 아직도 청약을 진행하네요. 분명히 철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철수는 안 했나 봐요. 왜냐하면 없었겠지. 지금 공동주택이 매출 대비 이익률이 한 2, 3%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기업에서 보면 삼성물산이 아파트 시장을 하는 게 사실은 큰 메리트가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브랜드 유지 차원에서 지금은 그렇죠. 지금 아니면 이미 계약된 땅들은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사실 철수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레미안은 유효하다. 요거는 약간 정정하고요. 2, 3%밖에 안 돼요? 네. 또 일본 회사도 우리나라에 와서 망한 경우도 많고 기존에 이미 하우징 업체에서 이런 모델을 했고 단 더 공업화된 거예요. 약간 얘는 일반 그런 하우징 업체들은 그 샘플 하우스처럼 만들어 놓고 그걸 똑같이 현장에서 목구조 짓듯이 짓는 방식인데 얘는 그냥 모듈러 하우스 방식이기 때문에 이 다음 질문이 이제 GS 단독주택에 왜 농막이 아니고 왜 이쪽 시장을 들어오려고 했을까인데 소장님이 어느 정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단국대 강태훈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교수님도 하면서 거기서 산업협력과 해가지고 모듈러 하우스를 진행을 하세요. 저희 PHM에서도 주택 하나가 소개가 됐었는데 그거는 그 모듈러를 조합을 해서 주택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하나를 만들면 그 모듈러가 뭐 6개가 들어가기도 하고 7개가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하나의 모듈러를 그냥 농막 형식으로도 이제 판매를 하면서 이거 가지고는 좀 사업을 확장하면서 뭐 그렇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건데 GS의 타겟이 농막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세컨 하우스 아니면 뭐 작은 해가지고 뭐 마당에 넣는 근데 그건 너무 이제 하나가 단가가 너무 많으니까 기업에서 하기에는 그래도 근데 한 4, 50평 그 시장이 되게 많이 크긴 했어요. 그래서 그 타겟으로 하려고 그러나 했었는데 소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하우징 업체에서 하는 그 분야를 맞아요. 얘네들이 50일 60평대. GS에서 그거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은 걔네도 시장 분석을 했을 거잖아요. 단독주택 시장에 최초로 이렇게 진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질문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왜 단독주택이 뛰어드느냐. 제가 봤을 땐 그 시장이 만만하니까 했겠죠. 결국 시스템화도 별로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어설프니까. 지금 너무 깜깜이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돈을 건축주가 손해보듯이 지불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건축 설계도 약간 깜깜이가 많고요. 저희 분야고. 시공 분야에서도 깜깜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투명하게 경영한다 그러는데 투명한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 사무소마다 다르기도 하고 맞아요. 뭐 시공사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얘네들은 투명하게 하겠다. 그러면은 어쨌든 비용 면에서 건축주들 클라이언트가 그러니까 아 우리 뭔가 속은 것 같아 그런 마인드는 없어지는 거니까 작은 하우징에서 짓느니 차라리 이쪽에서 하면 게 낫지. 제가 그냥 만약 누가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번 가보고 이렇게 자기 가보면은 실제로 갔다 온 영상도 유튜브에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뭐 퀄리티 저희가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냥 느껴지는 퀄리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보여지니까. 인조적인 느낌은 좀 있는데 좀 자연스러운 사람의 맛은 좀 없는 느낌이 좀 있어. 이게 모듈러로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설계의 시장이 이제 소위 말하는 행정 업무를 주로 하시는 허가방과 그 위에 서비스를 제대로 하면 또 욕먹을 텐데 서비스를 그래도 수준 있게 하고 거기에만 합당한 금액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의 요 사이를 메꿔줄 게 없거든요. 근데 이 메꿔줄 게 결국에는 이런
이런 회사들인 거죠. 원래는 그 회사를 건설업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코어하우징, 윤성하우징 뭐 이런 데서 잘 메꿔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메꿔지고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분들도 계속 이제 하자에 대해서 어필이 되기도 그러니까 하고. 거기에 말하기 뭐하지만 경쟁이 심해지니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 하우징 업체들에 대해서. 근데 그 하우징 업체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보수하고 해결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는 있는데 불만이 없는 사업은 없으니까 고객을 상대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니즈가 분명히 생기는 것 같고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지. 여기 그냥 금액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건축을 우리랑 설계하시는 분들은 상품으로 사실 바라보진 않으세요. 근데 상품을 바라보는 곳이 분명히 있거든. 그것들이 오히려 더 많고 근데 그분들한테 그냥 금액으로 다가가는 거. 나는 평당 700만 원짜리 주택을 줄게. 상품으로 파는 거거든요. 정말 빈틈을 잘 연구해서 이 문구까지 잘 정리해서 정돈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중소기업들이 좀 약하잖아요. 해보다가 이제 방향성을 바꾸면서 좋은 사업체들이 살아남는 건데 하우징표에 나오는 한 3-4개 거기는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우리랑은 다른 시장을 잘 메꿔가면서 실제로 경쟁을 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짓게 하느냐 우리한테 오느냐 그 사이에 있거든요. 거기에 잘 메꿔져 있는 빈틈을 잘 메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인 것 같아요. 이게 GS 대형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대형이니까 무서울 정도로 가능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하자 같은 서비스도 얘네들이 해결해 준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기존의 하우징보다 훨씬 믿음이 갈 테고. 근데 이제 정확한 거는 봐야 될 것 같아. 이것도 보니까 뭐 기초는 또 건축주가 해야 되고 이게 그 농막 같은 것도 막 이렇게 그 건축 알아보다 보면은 인터넷에 보면 얼마 되는데 뭐 정화조 뭐 이거 별도 뭐 별도니까 이 평당 얼마 이런 것도 그러니까 너무 좀 아쉬워요 이게. 우리는 지금 그나마 건축가들이 이렇게 해서 아파트에 비해서 단독주택의 어떤 다양성 이게 단독주택만큼은 좀 이렇게 맞춤옷 같은 걸로 우리가 많이 세미나도 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즐거움과 이런 다양한 건축 문화를 꽃을 피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씨앗을 심고 있는 단계였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잘못됐다 뭐 이렇게 뭐 좀 하자투성이다 뭐 그러면서 평당 얼마 결국 아파트 같은 게 다 이게 경제화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번에 말한 게 그거예요. 이거는 근데 대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건 저는 분명히 감가상각밖에 되는 건 아니다. 이 집은 어떤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 건축가들이 또 어떤 노력을 해서 가치를 만드는 게 단독 시장이었는데 얘는 상품이잖아요. 언제라도 다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감가상각밖에 안 되는 거니까 좀 독서를 하는 측면에서는 좀 그런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스트레스가 안 쌓이게 이 사업이 성공을 해야 저희 쪽도 안착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설계 시장에서 작가를 하시는 그 5% 3%가 있고 건축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해서 미안. 뭘 해야 된다고 사실은 거기에 김성호 소장과 나는 포함이 된다고 봐. 김성호 소장 어느 순간 또 5% 3%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위아래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 건축의 단독주택을 짓는데 그만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커버해야 되는 게 생겼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시장은 여기서 좀 커버하고 그거보다 내가 오더메이드를 하겠다. 개인의 것을 맞춤형 설계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 쪽으로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이가 비어 있는 거야. 그 행정만 하시는 분과 설계하시는 중간에 이 장기를 분명히 이런 식으로도 메꿔야 되고 저는 어쩌면 일본식 그 주택 단지 같이 만들어 놓고 그거 저도 한번 아니 나 그거 견학 간 적이 있는데 무인양품인가? 그런 것도 무인양품처럼. 좋던데. 근데 그렇게 거기도 근데 분명히 그 위에 건축가들과 설계하는 거랑 다른 시장이고 그거보다 조금 밑에 시장이거든요. 그렇게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리고 단독주택을 계속 경험해봐야 우리가 하는 거 이번에 다음번에 할 때는 나는 오더메이드로 갈 거야. 이게 있어. 우리도 정장을 계속 입다가 이번에는 내가 결혼식이 있으니 오더메이드를 한번 입어볼 거야. 그런 시장이 생기는 거지. 한 번도 정장 안 입은 사람이 100만 원짜리 못 입거든요. 그냥 기성복 입는 거거든요. 근데 기성복이라도 입어봐야 된다는 거지. 나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응원하고 잘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GS라니까 내가 좀 저거 하는데 이제 자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으니까 네트워크 있을 거잖아요. 원래 깔아져 있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동차 하나 들었는데 뭐 부품이 3만 개 들어간다 치지만 주택은 사실은 뭐 삼성이나 LG였다 그러면은 제품들 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뭐 냉장고, 뭐 세탁기 이 산업이 예를 들어서 삼성과 LG의 어떤 대결이라고 그러면은 삼성에서 이런 걸 만들었다 그러면 삼성 제품으로 들어가겠지. 그냥 집은 그냥 하드웨어야.
아이폰 그냥 팔듯이 소프트웨어가 더 크잖아. 어떻게 보면 컨텐츠에 대한 수입이 더 많은 것처럼 국내에서 기반을 다져가지고 또 해외 또 나가는 것도 그러니까 난 이게 어떤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작은 국내 시장에서 틈바구니에서 갑자기 기존에 있는 하우징 업체들을 대체하고 심지어는 건축가들이 만드는 이런 그 진짜 핸드메이드 같은 것들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이윤을 남기려고만 해서 들어왔다고 보면은 조금 아쉽죠. 주택은 생필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생활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게 있으면 채우고 바꾸고 뭐 그런 쪽이라서 이케아? 뭐 그래 그렇기도 하고 얘네들이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시장 생각을 해서 시장을 점령해 가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장이 좀 있어 줌으로 해서 어떤 집이 수준이 높던 낮던 간에 그 기준점을 하나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이제 이 건축가는 이것보다는 더 좋아 뭐 이것보다는 나빠 뭐 그런 식의 어떤 게 정립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케아에 설명했는데 이게 만약에 잘 정착이 돼서 주택을 짓는데 스탠다드가 돼버리잖아요. 이거보다 더 싸게 지을 수도 있어요. 핸드메이드에서 더 싼 걸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스탠다드가 돼버리면 건축가들이 반성하거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보다 설계를 더 잘해. 근데 건축가들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건축을 하겠어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는 또 딴 건 것 같아. 그럴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는. 그러면 반드시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케아가 사실은 가구의 스탠다드 이것보다 나쁜데 내가 장인 정신이 깃들어져 있던 가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문화가. 내 가구를 감히 이케아랑 비교해? 그런 것처럼 내 집을 감히 자야랑 비교해? 뭐 그런 느낌? 근데 그렇게 말하려면 그럴 만한 실력은 뒷받침해줘야 되는 거죠. 똑같이 이케아처럼 만들면서 이케아보다 어쩌면 떨어지는 수공예품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수공예품이니까 이케아보다 더 좋은. 근데 여기서 노선을 잘 잡아야 돼. 내가 아까처럼 이제 50개 만들었잖아요. 50개 만들었는데 아까처럼 이제 막 나는 여기를 좀 더 넓히고 싶어. 이런 변수들을 엄청나게 이제 가져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엉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딱 모듈에서 하자 없게끔 딱 설계돼 있는 거에서 딱 50개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좀 여긴 또 내가 또 여기 좀 하고 이렇게 막 설계가 들어가 버리면 그 시장은 또 그러면 다른 데로 가는 거고 이제 50개 중에 선택할 사람은 이제 받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 고객도 놓치기 싫다. 그러면 그렇게 이게 상품이 이제 조금 중구난방 돼버리는 거죠. 이케아가 만들지 몰라서 수공예품 이쁜지 몰라서 안 파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간단한 로직으로 조립할 수 있는 그 일정한 품질 이거잖아요. 저는 그것들이 잘 녹아 들어야 이게 안착이 되고 이게 어떠면 주택의 표준을 만들 수 있다. 사실 그렇게 안 되면 우리하고도 섞이는 거죠. 막 뒤섞이게 되는 거죠. 그걸 우려하시는 거고. 그래서 얘네가 정말 시작했으니까 정말 잘 안착을 해야 돼요. 잘 명확하게 그 경계들을 긋고. 근데 이게 잘 안착이 될까라고 했었을 때는 나는 또 의구심이 든다는 거지. 이거 말고도 LG에서 농막도 만들었었고 간삼에서도 모듈러 하우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일본 것도 많이 했다가 다 철수했고. 네. 간삼 같은 경우에는 그 다 모듈러 알 거야. 하우스가 단가가 4,500인가 잡혔었어요. 네, 6평짜리인가 뭐. 근데 저희가 이제 모듈러 하우스 만들 때도 그 하나당 3,500을 넘으면 이게 시장에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간삼에서는 난 그래서 무슨 자신감으로 4,500짜리를 내놨는지 사실 궁금하긴 했는데 뭐 회사의 자존심이랑 뭐 자존심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그 LG도 있었더라고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래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정착을 할 수 있을까 그럴 때는 이제 의구심인데. 굉장히 그래도 대기업이니까 분석하고 갔을 건데 네,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제 아파트가 잘 된다 그러면 여기 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어려운 시장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개인 커스터머들을 상대한다는 게 대기업에서 이렇게 완제품의 어떤 그냥 가전제품 외에 어떤 상품들 외에 이런 하나의 그 주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기후에 다 대응을 해야 되는 하자가 많고 이 유지 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는 거를 한다? 그리고 기업의 어떤 신뢰도나 이런 부분도 추락할 수도 있는데 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절실함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건설 시장이 이제 아파트 시장으로서는 거의 조금 어둡다. 더 지어질 만한 게 뭐 없다고 보고 이쪽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얘기도 있죠. 아파트 지을 때가 다 했다 이제. 그렇지. 그런 얘기도 있죠. 미리 이 다른 시장을 섭렵. 그러니까 뭐 진짜 네, 배터리를 뚫어야 그냥 되겠다. GS에서도 뭐 그냥 배터리 시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해야 되는데
자이로서 나름대로 건설에 대한 인프라도 다 구축돼 있고 나름대로 그런 걸 봤을 때 저게 없는 게 좀 그래요. 네. 가전은 없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게 되면 LG전자 전로가 있죠. 아, LG 시스템. LG는 GS는 그냥 리테일밖에 없죠. LG 때는 자기네 거 다 집어넣어서 했었던 것 같고. 네. 어.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잖아요. 그게 엄청나고. 얘는 그냥 싸게 줘도 돼. 근데 지금 자이 브랜드가 공동주택에서 나쁘지 않거든요. 그게 아까운 거지. 그걸로 뭔가를 더 해보고 싶은 것 같긴 해요. 사실 자이도 그닥 하자 보수에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브랜딩이 더 잘 됐으니까 문제가 많은 이미지보다는 잘 되고 있는 이미지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들어오기 힘들 것 같아. 내수가 안 돼. 더 현대 뭐 못 들어온다 이거야? 힐스테이트 들어오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노사번은 뭐 처음엔 살짝 좀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케아를 예를 들어 보니까 뭔가 내가 막 가구에 되게 조예가 깊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진짜 그 기능만을 생각해서 딱 그런 베이직, 심플한 이케아를 소비하는 것처럼 내가 집을 막 하나에 내가 죽을 때까지 살 거야. 이건 크래프트야. 이런 게 아니라 집도 그냥 내가 잠을 자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안전한 곳이면 돼.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쩌면 예측 가능한 상품일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목적일 거예요. 막 인터넷 뒤져보면 집 짓는데 뭐 설계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머리 아프고 그럼. 막 뭐 10년 늙고 늙고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업체한테 사람들에게는 뭐 돈 문제 생기고 하는 게 많은데 네. 그만큼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떤 게 너무 심하지 않다면은 사실 그게 살아가는 맛이고 그걸 통해서 얻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진짜 좀 심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닌데 딱 뭐 전화해가지고 그 가장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2개월 만에 집 지어준다는 거잖아요. 6개월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모듈러랑 경골이랑 좀 다른 거죠 개념이. 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좀 달라요, 좀 달라요. 뭐냐면 경골 안에 프리패브릭 형식으로 모듈러를 지을 수도 있고 오더메이드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열려 있어 경량. 그러니까 저는 구조적인 제 말은 구조적인 거는 같은데 이제 어쨌든 얘는- 베이스는 예, 현장에서도 목 구조를 만들 때 현장에서 그 목수들이 프리패브리케이션을 해요. 그 다음에 얘를 올리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한쪽 벽이잖아요. 그러면 나뭇가지를 하나씩 세워가지고 못을 하나 박는 게 아니고 바닥에 네 맞아요. 그 벽체를 가져와서 이렇게 바닥하고 뭐 창문까지 다시 만든 다음에 얘를 이렉션을 시키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공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재단을 해서 맞아요. 해서 정확하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거 아니에요? 구조적인 어쨌든 거 그냥 이렇게 경골. 한 틀을 갖고 와서 그냥 이동해서 아니요. 벽체를- 박스까지 다. 박스를 갖고 와서 컨테이너 해서 끼워 넣는 얹는 방식이에요. 예, 뭐 보면은 그래서 조금 더 프리패브에 가깝죠. 예. 방 하나 정도 아니면 뭐 거실 모듈, 뭐 식당 모듈, 얘네들은 뭐 배관까지 좀 어느 정도 돼 있는 모듈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변형 모듈이 있어가지고 얘네들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 프리팹은 구조체만 프리패브예요. 그건 이제 다 와서 아니 이제 하는 거예요. 요즘 경량목도 그냥 다 지어서 그냥 딱 얹혀주는 데도 있어요. 떠다가 네, 떠다가. 크레인으로 떠다가. 예, 아니 그 저기 뭐냐 진짜예요 그거 뭐야 그 박람회 같은 데 가면은 그냥 팔린 거 있어 그냥 떠다 주면 돼. 맞아요. 그 어디는 아. 벽체를 창문까지 다 달고 와서 또 해주는 데가 있고 아니면 골조만 이게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얘가 어떻게 규정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외국은 집을 자체를 떠가지고 그거를 이동시켜서 네, 가기도 해요. 나는 만약에 얘가 14형이 이렇게 집이 있다 그러면 이게 최소한 2개를 컨테이너에서 2대가 와가지고 하나 놓고 이렇게 놓고 조립해서 설비 배관 끝내고 이런 방식인 줄 알았어. 육면체처럼 만들어서 가요 지금. 그러면 그 2주 안에 끝내겠다 그런 거 보면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벽체랑 창문은 다 끼워진 예. 상태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작업만 하는 걸로 보는 게 맞아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공기가 단축이 되니까 거기서 비용도 세이브될 수 있을 거고. 네. 근데 그 2주가 고민을 해야죠. 오더를 내고 설계하고 맞추는 시간을 빼고 실제 제작이 2주인 거고 그렇죠. 나머지 기초가 만약에 안 돼 있잖아요? 그럼 그 2주도 아닌 거야. 그 기초가 돼 있는 상태에서 자기네가 2주를 만든 거죠. 그렇죠. 뭐 바람은 빼고 얘네들이 성공할 것 같다. 조금 지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 어떻게 보시나? 시기상조보다 아예 어려운 시장이긴 하다. 그게 빈틈이기도 하고 결국 그걸 잘 선점하면 성공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기가 너무 힘든 시장인 거 아닌가. 분명히 저는 부정적이에요. 그 이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 보다 보면은 가야 될 방향이에요. 프리패브리케이션이라는 게 지금 인건비가 엄청 올라있죠. 그러니까 건설비가 엄청 올라가고 그 인력들은 계속 빠지죠. 근데
당연히 그냥 귀결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떤 공업화 품질이 딱 확보돼 있는 이런 그 기술력들.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의 것들은 생겨나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좀 이런 규모의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기존에 또 상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그래도 큰 데서는 간접적인 어떤 산업의 지원 방식, 그 수익 창출 구조를 만들었어도 될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데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 아까 중목구조 같은 경우 일본의 이름은 까먹었는데 목구조 회사에서 그거를 다 부재 설계해서 오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정도의 어떤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확실히 이제 자이라는 브랜드를 이것만 하나만 해도 시장의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좀 들어가서 큰 이익 못 보더라도 손해 안 볼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걸로 보면은 그 기존 하우징 업체든 이제 건축계에서 바라보는 것들은 조금 큰 데서 와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장이 작은데 알겠습니다. 대형 마트가 저기 골목 상권 저거 하는 것처럼 느낌도 약간 있다. 노사부는 어떻게 보나? 치밀하다. 치밀하다. 성공할 것 같아? 저는 뭔가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네. 요건 여기까지 이렇게